10년 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북한강 번지점프 편을 기억하시나요? 벌칙으로 번지점프를 꼭 해야만 했던 이승기 씨는 결국 무려 2시간 동안 점프대 앞에서 망설이기만 하다 실패를 했어요. 벌칙을 진행해야만 했던 방송의 규칙과 수많은 시청자들이 볼 것을 감안하면 이성적으로는 번지점프를 하는 게 맞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죠. 이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성보다 얼마나 더 높은 지배력을 갖는지 보여줘요. 당신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온몸이 굳어버리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손이 떨리던 그 순간, 이성적으로는 긴장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라고 노력해보지만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콧방귀를 낄 뿐이죠.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지배한 것 마냥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는 평소에는 잘 작동했었던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도대체 왜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걸까요? 스웨덴에서 최고 심리학자상을 수상받은 단 카츠의 저서 내 머릿속 도마뱀 길들이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이유를 인간의 뇌가 분리되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뇌를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파충류 뇌와 포유류 뇌로 불리는 원시적인 구간과 동물들에겐 발달되지 않은 인간 뇌라 불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구간이 존재해요. 원시적인 뇌는 호흡과 식욕 등 인간 뇌보다 훨씬 생존에 직결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원시적인 뇌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감정이 왜 생존과 직결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특히 공포나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해 자신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생존 수단임이 명백하죠. 감정 시스템은 이렇게 생존과 관련되어 우선순위가 높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한번 스위치가 켜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성적인 뇌의 활동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잠시 중단되고 이 IQ 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 도마뱀과 같은 원시적인 뇌에게 통제를 받게 돼요. 과연 말이 통하지 않는 도마뱀에게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시켜줘도 당신 뇌 속의 도마뱀은 이를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감정에 휩싸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좌계감에 빠진 경험이 있는 당신에게 결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물론 왜 인간은 굳이 이렇게 무식한 감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존의 차원에서는 겁을 너무 안 내는 것보다 겁을 너무 잘 내는 편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해요. 물론 더 이상 원시적인 생존에 위협이 없는 현대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짜 위협을 느껴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소한 것들을 오인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삶의 질에 저하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도마뱀을 효과적으로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저자는 첫 번째로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해요.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면 가장 먼저 그 감정을 떠오르게 만든 생각을 그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나 컴퓨터를 하다가 바이러스가 걸린 파일을 발견하면 그 파일을 지우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컴퓨터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을 지우려고 마음먹을수록 그 생각은 더 많은 빈도로 떠오르게 되죠. 이를 심리학 용어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해요. 머릿속에 개구리가 튀어오르는 상상을 그만두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다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개구리가 이미 튀어올랐을 거예요.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그 생각을 그냥 지닌 채로 자신의 할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수능 시험을 보다가 손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펜 자국이 묻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펜 자국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당신은 억지로 지워지지도 않는 펜 자국을 맨손으로 비벼가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거슬리더라도 그냥 펜 자국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수능 시험에 마저 집중할 것인가요? 오히려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생각은 어느새 당신의 의식에서 벗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저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을 단순히 차단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우리의 고민과 걱정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거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단순히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생각들을 꺼내보지만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가능성들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면서 원래는 없었던 새로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 둘씩 이 문제에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몇 번의 고민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기를 빠르게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방법은 특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 중 불안과 공포와 같은 감정들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감정 체계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마치 이성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자극에도 일단 놀라고 보는 도마뱀과 같죠. 예를 들어 풍선이 무서워 아무런 행사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풍선이 생존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멍청한 머릿속 도마뱀은 이 풍선이 자신의 생명을 뺏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바보 같은 도마뱀아, 풍선은 위험한 게 아니라고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이런 멍청한 도마뱀을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풍선 앞에 서보고 풍선을 만져보는 등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시켜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실제 이런 원리에 입각한 노출 치료는 현재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에서 불안과 공포의 주된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은 지금껏 스스로의 감정을 쉽게 컨트롤하지 못한 게 당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 머릿속에 있는 도마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 도마뱀을 앞으로 어떻게 잘 길들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